취업도 어렵고요. 20, 30대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질문지 요번에 이렇게 후레이님한테 받고 제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요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영상을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20대, 30대 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참 어줍지 않게 괜히 현실 불가능한 소리 했다가 또 가슴 따뜻한 위로 했다가 그때뿐이거든요. 이거는 따뜻한 감성 이런 거 저희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그런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냉정하지만 차갑게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눈을 길러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상대적 박탈감, 이번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많이 화가 나고 이렇게 좀 배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의를, 공정을 외쳤던 내로남불 그렇게 다도 되고, 자기들 편은 되게 이렇게 막 감싸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막 뭐라 하고, 자기들은 집 가진 거는 다 무슨 사정이 다 있고, 이거는 부모님 용이, 자식 용이. 일반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두 채, 세 채 되면 투기꾼이라 그러고. 이게 참 안타까운데, 오래되면 이제 이번 정부가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참 지금까지 정의롭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입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보니까 문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고, 단기 공공알바, 숫자에 대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들, 이런 거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또 막 집계상으로 많이 늘었다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가장 이번 정부 문제 자체가 편을 자꾸 이렇게 갈라놨다는 거죠. 갈라치기. 임대인, 임차인, 무주택자, 유주택자 이런 식으로. 또 이 부동산 관련돼서 불로소득이니 세금 폭탄이 임대차 3법 전월세 실종되고 등등. 지금 총체적인 문제 자체가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집 가진 사람들의 집값만 올랐다면 배는 아플 수 있거든요. 집값 올랐네, 나는 집이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월세가 올랐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사는 현재 상태에서 이 임대료 자체가 더 문제라는 거죠. 오른 게 자체가. 그래서 집 가진 사람한테는 투기꾼이라 그래서 세금 다 걷어가는데, 이 세금이 그대로 고스란히 말씀하신 대로 다 또 이게 전월세 증가에 따라서 이 부가 또 여기 왔다가 또 절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도 고통스럽고 임차인분들도 참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번 정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싶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5년이 50년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연장될까봐 후덜덜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D수첩 잘 안 보는데 제가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지난주였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거라 가지고 봤거든요. 관련해서 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MZ세대들 20대 30대 분들 인터뷰를 한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신 분도 많아서 그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코인이나 주식 하신 분도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중간쯤에 부부가 나오거든요. 젊은 신혼부부인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집을 샀다는 거죠. 연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집을 지금 막 이런 하락한다 꼭지다 하는데 집을 왜 사셨냐고 물어봤더니만, 와이프분이 전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공부를 좀 본인이 해보니까 서울에 집을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공급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공급이 당분간은 필요 수량보다는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미분양 관련돼가지고도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가 전월세를 살 바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이를 하겠지만 집을 산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막 걱정을 하신대요. 그래도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 꼭지면 어떡하냐 하더라도 본인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살면서 대출 갚고 이렇게 내 집에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현명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집 자체라는 것은 이 주식처럼 코인처럼 막 사타 팔아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실거주라면 내가 거기 일단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내가 지금 월급 받고 집값은 저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대적 박탈감은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전세를 좀 좋은 위치에, 내가 살고 있는 무조건 서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앞으로 여기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곳에 일단은 레버리지를 끼고, 전세금을 끼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서울에 투자를 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갭 자체가, 투자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내가 없는 돈에서 시드를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첫 번째 투자는 가장 좋은데. 좋은 거. 네, 투자 뭐 어차피 취득세 중과 안 내니까. 두 번째는 비규제 주택하고 세 번째는 이제 본인 선택인 거죠. 자꾸 갈아타는 일시적 일가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 이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에 아파트 말고 비주택 쪽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그쪽으로 내가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선택인데, 1번, 2번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모아서 통장에 넣어둘 바에는 일단 그 시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 자산으로 일단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뒤에 다주택자로 나갈 것인가, 비과세를 받아서 이렇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대구의 후배들하고, 대구에도 아까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중소기업 다니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를 이런 식으로 소액이지만 투자를 아파트로 한 후배들도 있고, 또 구축부터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지방에서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통해서 자산 규모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낡은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시간의 힘을 믿고 내가 몬테크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참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니면 포기를 했다는 그 시기에 누군가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시도하시는 분도 현재도 있거든요. 또 이게 또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그거는 그때는 집이 쌌고 뭐 대출도 잘 나왔고 세금 규제도 이렇게 없었지 않느냐,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진짜 투자를 못하는 게 맞는가, 그 질문하고, 내가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정말 마인드 세신 분들은 전세 있는 돈, 그 전세금 받고 월세 들어가셔가지고 그 돈 이용해서도 투자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있죠. 그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고 절실하게 막 좀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드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그 순간순간 핑계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네 때는 그랬잖아. 그때는 뭐 이거 됐는데. 과연 그게 맞나? 내가 지금 나중에 직장일 끝나고 제2의 인생을, 월급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제 생각하기 싫으시겠죠.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되게. 지금 됐고 뭐 모르겠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 진짜 그렇게 일이 잘 풀렸으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 풀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그때 가서는 변하는 거는 이제 내 나이가 더 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월급이 없이 내가 나중에 어떤 가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내가 뭘 하겠다?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거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가능했을지 몰라요. 20대, 30대는. 근데 50대, 60대 넘어가면 불가능하단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 시장을 이긴다거나, 내가 무조건 저점에 사가지고 뭐 무조건 수익률을 최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번 5년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버신 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다 안 된다 그랬는데도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선진입해서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측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그게 내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계속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빨리 딱 내가 성향이 맞는 분을 찾으셔야 된다.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 거인의 얘기대로.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젊으신 분들 좋지 않을까. 그 성향에 맞는 걸 빨리 찾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인, 나한테 맞는 거인.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성격을 자기가 잘할 것 같잖아요. 잘 몰라요. 또 내가 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에서 부동산으로 따지면 좀 검증되고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구독자 수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다 보시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투자 방법,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법, 근데 일단은 종목을 먼저 정하는 게 맞는데, 아까 다시 구만수 박사님 쪽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아파트만 일단은 생각하자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근데 나는 시드머니가 별로 없고, 근데 지방에 살고 월급쟁이고, 그러면 서울부터 지금 못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을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책이거든요, 원래. 책.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내 돈을 들여야 된다. 유료 스터디, 유료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역설적이지만 돈을 더 적게 들이는 방법. 이 궁극적으로 추후에는. 지금이야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강의 듣고 책을 사서 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돈까지 아껴주는 가장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아, 저 사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 강의를 들어보고 유료를 한다면 유료 스터디를 가입해가지고 같이 공부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돈. 여러분들 돈요, 돈. 머니. 돈을 써라. 머니. 돈 써야 됩니다. 아, 돈 써라. 네네네. 그러면 거인을 따라갈 수 있다. 네. 거인이 없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네. 내 안에 거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게 쭉쭉쭉쭉 해보시고 저는 그거 같아요. 돈을 좀 쓰셔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겨울이 끝났다고 저는 보는데 또 지역별로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역별로 아마 각각 개별 단지별로 하락하는데 조정받는 곳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큰 축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근데 정책적으로 5년간은 너무나 힘들었다. 우리는 너무나 핍박받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5년을 우리가 터널을 이제 통과해 왔는데 이보다 더 바닥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있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싫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보다 더 있을까? 그까지 생각하기 싫은데 하여튼 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투자자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내 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시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아파트 투자가 됐든 분양권이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내 현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본인들의 자산을 좀 키워가심이 어떨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항상 초심을 잃거든요. 초심을 안 잃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또 강의를 가서 듣는 이유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초심을 사람은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걸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수련하고 내가 지금 뭐 좀 사고 싶은데 차를 좀 사야 되는데 하다가도 또 초보자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래 마인드 너무 좋다 나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특히 초보자 투자자분들 제가 영상 보면 이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항상 겸손을 잃지 마시고 다 잘하시겠지만 이 좋은 영상들 계속 보시면서 내 마인드 컨트롤 이게 가장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하락 증가에 너무 막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만이 전 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들었는데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었나? 가장 좋은 투자는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은 뭐 무조건 놔둬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위치 좋은 곳에 입지 좋은 곳에 빨리 투자를 하셔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산을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여기 각자 나눠서 네네. 닥코스님 이유식을 맡고 계시고 네네네. 와이프분께서 아이 반찬 쪽을 맡고 계시고 맞습니다. 이게 작업 공간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앞쪽이죠. 여기 앞쪽은 요 싱크대와 이쪽에 보면 여기 있는 요 공간은 와이프가 이제 반찬 쪽을 이제 제조하는 공간인 거죠. 네. 요 공간이고 네. 저기 왼쪽에 보시는 여기 공간, 여기 싱크대랑 저쪽에 있는 이제 가스레인지 쪽이 제가 이유식을 만드는 공간이고요. 뭐 네. 제가 오늘 뭐 여기 뭐 홍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식은 요런 용기에 들어가거든요. 병입니다, 병.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반찬은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요. 이렇게 요런 통에 이렇게 들어가요. 지난번 영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이거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했을 때 가장 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은 네. 제가 무선 이어폰을 추천드렸잖아요. 블루투스. 그냥 이어폰도 아니고 블루투스거든요, 무조건. 항상 저는 2개를 준비해놔요. 하나가 충전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충전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벽이거든요. 벽이 있어요. 저희가 서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일을 했을 때는. 네. 그래서 서로의 본인이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이제 주식 쪽을 뭐 하다 보니까 주식을 막 하고 있고 저는 저기서 뭐 후랭이 TV님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막 공부를 하고 저는 여기서 막 열심히 하고 말을 할 때는 이제 거의 한 군데 한 번 밥 먹자 요때 점심 먹을 때 요때 뿐이고 네. 열심히 이제 막 하고 이제 여기서 딱 끝내놓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요런 병에 이제 쫙 담아가지고 네. 이제 탁탁탁 포장해서 이제 와이프랑 저랑 배달 구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배달 나가고 먼 곳은 이제 퀵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퀵 이제 쭉쭉쭉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대화할 일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대화가 굳이 필요 있나 싶어요. 굳이 뭐 대화를 아니면 카톡으로 해도 되잖아요. 카톡으로 해도 되고 굳이 대화가 필요 없다. 그래야지 더 설렌다 부부가. 말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장사할 때 이 육아 그러니까 애들 쪽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건조기거든요. 애들 그 위생이 무조건 1번입니다. 음식 쪽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무조건 여기에 무조건 모든 집기류들은 항상 저희가 퇴근하면서 지금 저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항상 네. 저게 무조건 1번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다가구 주택이죠. 네. 다가구의 1층은 내 상가. 네네. 네. 1층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라 해가지고 1층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이제 거주를 하시는 큰 거 한 장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큰 거 한 장 이상. 네. 요거는 제가 인테리어를 내부를 다 한 거죠. 여기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네, 저 안에 공간만. 네. 여기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저기서 막 지렁이 치우고 막 저 분리수거하고 뒤쪽에, 막 낙엽 쓸고 막.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뭐 대출이 있든 뭘 있든 간에 내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청소 안 할까요? 왜냐하면 이 특히 임대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 내외부 청결이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게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그럼 직접 하세요? 아, 네네. 위탁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거의 청소야 뭐 금방 하죠. 그래서 옥상부터 복도, 네네. 뭐 여기 밖에 네네. 분리수거함. 네네네. 그래도 아까 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샀을 때보다 그래도 감정평가 금액이지만 좀 올라가다 보니까 후회는 없는 거죠. 아, 그래도 그때 잘 샀구나. 이걸 만약에 안 사고 다른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했다라면 후회가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구독자, 시청자분들 2번째 출연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